굉장히 핫한 사람이 있지. 자, 이분인데 배우 서예지라는 분이지. 뭐 이 사건을 모를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은 우선 나는 서예지라는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탄하는 사람이었어. 왜냐면은 이 CF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하렘의 남자들이라는 그 웹소설을 광고하는 그런 CF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가 아는 형님을 봤더니 또 여기서 완전 여고생 같은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아, 정말로 이런 사람이 배우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로 그게 너무 놀라웠어. 그 완전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자, 근데 이 배우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과거 이제 남자 배우 김정현이랑 사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김정현이 그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이 드라마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여주인공이었던 서영과 스킨십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대본 제작에도 막 관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뭐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사실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그래서 서예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웃긴 장면이 탄생하기도 했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 끝나고 나오는 그런 씬을 찍는데 세상에 둘이 손도 안 잡고 팔짱도 안 끼고 있는 굉장히 어색한 장면. 이게 서예지의 개입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서예지는 자기 인스타도 다 닫았고 이제 오늘 있는 제작 발표에도 갑자기 참여가 어렵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서예지는 꽤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이 사람이 찍었던 드라마 목록들, 뭐 최근까지도 짱짱하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찍었던 영화 그리고 광고는 엄청나게 많더만. 자, 그랬는데 결국 자신의 악함 때문에 이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졌지. 참 이런 소재들은 정말 나날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자, 한번 그동안의 수업을 요약을 해볼게. 자,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두 가지 파도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파도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어. 첫 번째로는 타인의 악함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우리의 악함을 설명할 때 내가 수류탄을 예로 들었어.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지면 나나 내 주변 사람이 다치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 수류탄처럼 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게 터지지 않게 손잡이를 꼭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 이게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어. 그래서 너희가 보내준 노트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 중학교 때 친구를 왕따 시킨다는 말에 내가 그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아서 동의를 했었던 일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아,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떠오르는 악함들이 아마 많이들 있을 거야. 주변인들은 모두 저에게 착하다고 말해주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고 이득을 위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절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지만 쉽지가 않아서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 맞아. 특히나 좀 어렸을 때부터 집이 엄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를 다녔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감할 거야. 주변 사람한테 칭찬받는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주변인들은 나한테 굉장히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사실 나는 내 안에 본 모습을 알고 있지. 그러면서 진짜 내 모습과 칭찬 사이에서 어떤 그런 괴리감? 아, 난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번 강의를 듣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의 악함은 수류탄과 같아서 삐끗해서 손에서 놓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을 만약 놓치게 되어서 나의 행복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무너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불안함과 싸워가면서 사는 것 같아.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오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투명 인간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주변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제 앞에선 한없이 착한 남자친구도 은행 가서 돈부터 털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선한 답은 먼저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를 보니까 이 투명 인간 질문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비유가 우리 안에 악함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 술을 먹어서 취하면 억제되고 있는 이성이 끊어져 말과 행동으로 일을 저지르게 될까봐 두려울 정도라서 술도 잘 먹지 않고 늘 사람들 앞에서 정신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나 좀 공감 가는 게 내가 사실은 진짜 못하겠는 것 중 하나가 그 수면 마취 있잖아. 사실 내가 비염 때문에 수면 마취하고서 수술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면 마취 했다가 내가 이상한 말 할까 봐. 그 와중에 내가 목 살 것까지 말을 하게 될까 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 수면 마취 상태에서 어, 내가 목 사는데요. 나 사실 어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진짜로 나는 못 하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다른 생각을 말하는 노트도 있었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선이 100% 순수하지 않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학창 시절 때 소외된 친구한테 도와주려고 하면은 자꾸 주변에서, 쟤 착한 척해.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나도 동의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절대 아니야. 분명히 선은 행동해야지. 그렇지만 내 말은 그 선을 행동하면서 역시 나는 착해 라고 판타지를 갖지는 말자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종종 있다 보니까 저는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선함을 행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가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조용히 봉사하다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투명인간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려면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미워할 때는 한 가지 이유도 없어도 된다라는 말들은 사실 강의에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도 썼는데 제가 악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악함의 종류와 크기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맞아. 사람마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예가 친구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관찰했을 때 굉장히 다수에게서 볼 수 있었던 사례는 맞았어. 그러니까 아마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악함이 덜 떠오르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할 거야. 그리고 처음에 이제 봉사 가면은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했잖아.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어쩌면 그렇게 봉사를 하세요,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서는 자기가 착하지 않다는 걸 대부분 인정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봉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노트도 있었어. 우리의 악함 통제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면 그 악함을 잊고 선하다 여기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악함이 나오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악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그 다음에 순간의 충동을 참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함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악함은 분명히 통제할 수 있지.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내 의견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악함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몰랐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자신의 충동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경계했을 터인데도 자신의 악함을 못 막은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 우리의 악함이 언제 잘 나오기 쉬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런 위험성들을 미리 한번 캐치해 보는 시간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악함은 언제 나오기 쉬울까? 세 가지 예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를 볼게. 바로 이익 앞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뉴스 하나만 잠깐만 보고 올게.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힘껏 들어올려 구부리는 작업자. 작업자는 타이어를 바꾸려고 차를 맡긴 고객 차량의 휠을 일부러 훼손한 뒤 휠 교체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의 훼손 장면은 고객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타이어뱅크 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하는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타이어뱅크 전현직 관계자의 주장까지 나온 상황. 경찰은 해당 매장의 휠 고의 훼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사람들을 공분하게 했던 사건이었지. 사람들한테 어떤 바가지를 씌우는 걸 넘어서서 차를 억지로 손상시킨 다음에 그 수리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해서 팀장까지 세워주고 이제 그랬던 사건이었지. 근데 이 사건을 타인의 악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 만약에 나 또한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달 월세가 좀 잘 안 나왔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 요렇게 했더니 수입이 2배 뛰더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어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더 볼 텐데 과연 나라면 그 모든 이득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자, 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인 거지. 자, 원래 LH라는 기업은 국민들에게 주택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다음에 오히려 그 집값과 토지값을 띄워버린 사건인 거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돼. 공적인 자료를 미리 알아서 사적인 이득에 활용한 거. 그거는 진짜 법에서도 아예 규정하고 있는 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근무하는 직원이 한번 상상해보자고. 이렇게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 차대리, 잠깐만 봐. 잠깐만. 아, 예, 예. 이번에 여기 개발되는 거 알고 있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땅 하나만 사놔. 최소 4배. 4배요? 그럼 차대리 얼마 있어? 저 통장에 한 2천 정도? 2천이면 땅 살 수 있겠네. 그 정도면은 2천 넣으면은 잘 나오면은 1억에서 못 나와도 아마 8천원 나올 거야. 8천이요? 야, 우리 직장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월급이 많냐 뭐가 많냐 요런 거 미리 알아서 캐치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아니요 저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달콤한 이득이거든. 실제로 이 달콤한 이득에 넘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한 분도 계시지. 자, 만약에 이 사례가 약간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겪을 만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내가 카페를 창업을 했어. 장사가 웬만큼 잘 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카페가 들어온 거야. 굉장히 좋은 카페가. 그러면서 내 매출이 한 70%로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뭐를 하지? 경쟁 업체에다가 가짜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발각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 정말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을 만한 유혹인 것 같아. 근데 부족한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도 떠올려 본다면 내 이득 때문에 잘못했던 점이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라. 내가 도둑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가 학교 앞에서 500원짜리를 옆에다 올려놓은 채로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그때 그걸 몰래 집어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악하고 잘못했었던 기억이라서 막 되게 부끄러워지는 기억인데, 근데 그게 단순히 어린 시절의 치기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성인이 된 지금도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굉장히 갈등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득 앞에서 굉장히 우리의 악함을 바라기 쉬운 것 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악함을 바라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한테는 아무 이유 없는 잔혹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잔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냥 그 잔혹함을 즐기기도 해. 자, 아마 공감이 잘 안 될 거야. 역사적 사건들에서 한번 그걸 찾아보자.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지금의 CGV 롯데시네마 같은 기능을 하는 건물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을까? 콜로세움이었어. 당대 로마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었지.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2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을까? 바로 검투사 경기. 이게 뭘까? 검투사 경기니까 지금의 UFC처럼 정말로 강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는 그런 거였을까? 조금은 성격이 달라. 이거는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야. 자, 전쟁에서 군인 포로를 잡아와.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거지.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오게 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서로 죽여봐.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찌르고 결국엔 마지막에 목을 자르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티켓값을 지불하고 콜로세움에 모였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기 있었던 컨텐츠 사자 밥 쇼. 이건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범죄자 혹은 종교, 그 당시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행해졌던 건데, 너무 룰은 간단해. 이 사람들을 경기장에다 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며칠간 굶긴 사자를 풀어놔. 자, 그러면 이 사자가 이 사람들을 잡아먹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잡아먹히겠지. 그냥 그 광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걸 보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자, 시간이 흐릅니다.
중세에도 비슷한 게 등장하거든. 그게 바로 뭐였을까? 바로 마녀 사냥이었어. 그 시장 한가운데서 마녀라고 여기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을 산채로 불질러 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 쇼였냐면은 화형식이 있다라고 알려지면은 그 3시간 전부터 그 시장에 사람들이 꽉 차. 그걸 미리미리 보겠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막 장사가 벌어지고 장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이러한 잔혹성들이 과연 과거에 그쳐져 있는 사건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아마 너희들도 많이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수 있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보면은 별 큰 이유 없이 이루어져. 이 학교 폭력은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힘을 활용해서, 물리적인 힘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2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망을 이용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집단적으로 모멸감을 주거나 따돌림을 주는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좀 이거 역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렸을 때 나도 기억나는 게 개구리나 조그만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유 없이 막 콕콕콕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지. 그게 나한테는 별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 그냥 이 약한 존재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나한테 놀이였던 거지. 학교폭력 가해자도 사실은 그거랑 별 다를 거 없는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짓을 한다고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사람은 자신에게 잔혹성을 분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악함의 위기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내 사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이 사람은 개그맨 류담이라는 사람이거든. 과거에 이제 그 달인이라는 KBS 개콘 코너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몰락한 상태야.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 현직 개그맨이 되었을 때 굉장히 심하게 똥군기를 발휘했던 걸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할 때 그 개그맨들이 거의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잔혹성을 분출한 사례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후배란 이유로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되는 거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압박하면 안 되는 거야. 부당하게 신분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개그맨들 원래 그런 군기가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돼. 자기한테 잔혹성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그래서 그 기회 안에서 자기 악함을 마음껏 드러낸 거지. 결국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삶이 망가진 거고. 군대에서도 이걸 진짜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군대는 가혹행위가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 군대는 그게 너무 심했어. 왜냐면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잔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 부대차원에서 그걸 권장했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을 좀 갈구고 군기를 잡아도 된다. 이 군기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막 얘기 들어보면은 장난 아니야. 그 추악한 게 뭐 실제로 똥 싼 다음에 똥을 먹이기도 하고 군화에다가 막 물 담아서 그거 마시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진짜 약한 것들이야.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태움 현상. 우리 학교에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거는 간호사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봤던 것처럼 어느 집단이나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 직업군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다만 이제 이 사건도 그 적정한 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에게 잔혹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약함을 발휘하는지. 그러니까 이 태움 사례들을 좀 봤더니 좀 너무한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선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가 주어지니까 행동을 주체를 못하는 거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잔혹성을 막 뿜는 사례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 악플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 익명성이란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의 악함을 막 뿜어내는.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활용해서 그냥 그 잔혹성을 즐기는 거지. 나보다 약한 가족 구성원을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인간에게는 분명히 잔혹성이 있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를 분출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린 또 언제 악함을 발휘하기 쉬울까? 3번째, 행복의 공식을 얻었을 때. 자, 행복의 공식은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소유, 꿈, 사랑.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행복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었을 때 공통적으로 힘이 생기게 돼. 그렇겠지? 내가 바라고 싶은 소유를 얻으면 힘이 생기고 내가 꿈을 이루면 힘이 생기고 혹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어떤 힘이 생기지. 자, 그래서 이 힘이 생겼을 때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악함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사람은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김인혜 소프라노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거의 행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 왜 그랬을까? 자기 제자한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게 밝혀진 거야. 예를 들면 레슨 도중에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만약에 발표회를 하잖아. 그러면은 제자들한테 막 자기 꽃다발 가져오라고 하고 선물 가져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 가져오면 막 때리고 했다라고 하더라고.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한테 힘이 있었거든. 자, 자기가 열심히 노래해서 성악과 교수라는 꿈을 이루었어. 그러자 자기 말에 삶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아무리 노래 잘해도 내가 F 주면 끝이거든. 아니면은 내가 이 업계에다가 쟤 쓰지 마세요 소문 한번 내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생겨. 그러자 그 힘이 생기니까 이거 봐라. 자, 지난 시간에 투명 인간 이야기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와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한다고? 악함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 힘이 진짜로 생겨버렸네? 그랬을 때 진짜 우리의 악함이 더 올라올 확률이 크겠지. 다른 사례도 볼까? 자, 이 사람은 미스터 피자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번에 미스터 피자가 망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었지.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미스터 피자의 회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갑질 폭행을 했던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스터 피자 불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그 경비를 보시는 분이 밤에는 원래 문을 잠그게 되어 있잖아. 근데 밤에 문을 잠궜다고 가서 폭행을 한 거야. 참 웃기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 빡쳤어. 이 사람 때리고 싶어. 우리 같으면 못 그래. 왜냐면은 그렇게 때리고 나면은 뒷감당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뭐 내가 힘이 약하든 아니면 내가 법적으로 그걸 해결할 돈이 부족하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힘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막 그런 폭행을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유를 통해 가진 힘 혹은 꿈을 이루어서 가진 힘을 통해서 악함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까 초창기에 봤던 이 서예지의 경우도 사랑을 통해서 얻은 힘을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저 남자를 막 컨트롤하는 거지.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찰 거야. 나 헤어질지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되게 활용한 거지. 아직 우리가 어떤 악함을 바란 적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아직 소유, 꿈, 사랑을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아니면 꼭 뭐 이런 것들 이루지 않더라도 그냥 나이만 든다면, 혹은 학교 내에서 학년만 높아진다면 생길 수 있는 힘이 있지. 과연 그랬을 때 나 또한 악함을 발휘하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 소유, 꿈, 사랑을 이룬다는 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이때 얻을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질문해봐야 되는 거지. 네 안에는 악함이 있고 그 악함을 분출하고 싶어해. 지금은 네가 그걸 못하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달성하는 순간 너에게는 힘이 생겨. 그렇다면 과연 너는 그 힘을 가지고 너의 악함을 발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함을 발휘하기 쉬운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았는데, 결론은 그거야. 우리가 앞으로 악함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100%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다. 진짜로 이 수류탄을 놓칠 만한 기회가 내 삶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지. 야, 진짜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는 맞는 것 같아. 자, 오늘의 인간이입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악함은 사소한 이득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 다음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악함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 악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그런 이유 없는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완성할 때 악함을 발산할 확률도 같이 높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되는 주제겠지.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을 가지고 과제를 할 사람들은 다음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 경우 중에 내가 악함을 이미 발휘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아니면 정말 별 이유 없이, 아니면은 그 행복의 공식을 통해서 완성한 힘을 활용해서 내가 악함을 발휘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발휘하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발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는 어떤 건지, 내가 그렇게 악함을 발휘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수업이었고, 다음 주 수업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공지했던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주에 중간고사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